안녕하세요. 아얀페이스입니다. 오늘은 매 10일마다 저의 컨텐츠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파이 노드와 마이그레이션의 변화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글로벌 로드 현황의 큰 변화와 함께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 트위터의 암호화폐 결제 관련 움직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파이 블록체인의 대시보드 현황입니다. 11월 초만 해도 전체 활성화 노드 약 11만 2천여 개에서 갑자기 그 수량이 4만 3천 대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파이 노드는 2021년부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간부터 지속 운영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레 노드의 자격 요건이 달라지거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속적인 파이 채굴 속도의 하락으로 현실적으로 채굴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노드가 가장 크고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전체 총량은 오히려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모더레이터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현재 파이 대시보드는 베트남계 개발자 그룹의 엔지니어가 개인 자료를 통해서 구성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업데이트 과정에서 아직 기존 데이터를 완벽하게 모두 수집하기 전의 자료라고 판단되고 있고, 혹은 실제 노드 세팅 이후에 현재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상황인지를 대시보드를 운영 중인 해당 베트남 엔지니어에게 문의를 해봤지만 아직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만약 향후 해당 엔지니어의 답변을 받게 된다면 공유할 예정입니다. 파이의 글로벌 로드 숫자의 변화와 함께 그 전체 숫자를 반영하듯이 국가별 로드 변화 수량도 한 달 전의 그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에 기존 노드의 약 17% 수준만이 반영된 상황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70% 수준의 노드가 집계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데이터 수집의 시차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로드 36% 비중으로 전 세계 1위의 국가입니다. 향후 순위가 기존 순위대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추세만으로도 기존의 오랜 기간 동안 노드 관련 자원봉사 커뮤니티의 힘으로 한국이 잠시간이라도 노드 유리 달성이 진행됨에 따라서 향후 한국의 파이 커뮤니티의 위상이 더욱더 크게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한국도 파이 관련 더 많은 커뮤니티의 증가와 함께 이를 통한 결제 스토어 확보를 통해서 파이 암호화폐 리딩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결국 메인넷 이후에 파이 강국이란 국가와 해당 국민의 부가 그만큼 상승함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의 변화는 이번에는 지난 보름간의 변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 기준 총 14억 1,600만 개의 파이가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었고, 지난 보름 동안 약 4,400만 개의 파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3.2%가 증가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5일이나 더 늘어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전에 5천만 개의 증가의 속도보다 더 낮은 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락업은 총 11억 1천만 개 수준으로 78.4%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로써 현재 총 유통 가능 물량은 약 3억 600만 개입니다. 현재 파이 메인넷 지갑은 약 197만 개 수준이고 지갑당 718개의 파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락업을 감안하면 파이 지갑당 사용 가능 물량은 현재 약 155개 수준으로 매번 조금씩 사용 물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이 느끼시는 대로 최근 KYC가 기존 오랫동안 채굴을 진행해왔던 채굴자들보다 비교적 최근에 파이 채굴을 시작한 채굴자들이 더 쉽게 KYC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을 본다면 당분간은 계속 그 마이그레이션과 락업 물량이 적어도 꾸준히 하락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약 200만 개에 육박한 파이 지갑의 숫자는 매우 흥미로운 그래프이긴 하지만 지난 3개월간의 지갑 형성 그래프의 속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 매우 아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코어팀의 기존 알림대로 KYC 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는 많은 이슈들이 제거되고 있고, 또 반복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서 AI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 실제 최근의 KYC 진행률이 불과 수개월 전에 비해서 현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합니다. 아직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연말쯤에 파이 코어 팀의 파이 로드맵이 준비될 것 같다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향후 조금 더 명확하게 파이의 단기적인 미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자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인 트위터의 암호화폐 결제의 움직임에 대한 소식입니다. 사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후에 이미 트위터가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두 개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언급하였고, 따라서 거의 모든 사용자들은 트위터가 결국 암호화폐 결제 기능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쩌면 대용량의 웹3가 트위터를 통해서 일순간에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파이 채굴자들 역시 충분히 관심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홍콩 출신의 개발자이자 유명 IT 블로거인 제인 만춘 웡은 그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라이트닝 탑자, 즉 팁 항아리를 통해서 안드로이드용 결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트위터를 올린 바 있습니다. 최근 버전의 트위터 웹 앱에서 추출한 코드에서 발견된 트위터 코인의 이미지와 트위터의 팁스 기능 내 코인 섹션의 이미지까지 공유하여서 크게 화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는 이미 소프트웨어 설계 과정을 역추적해서 코드를 파악하는 이른바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유명하고, 그동안 많은 IT 업계들의 공개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그들이 준비 중인 프로젝트를 분석해서 매우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한편 해당 정보가 유출된 후에 제인 만춘 왕의 트위터 계정과 기타 SNS 계정이 모두가 삭제된 상황이어서 해당 정보에 대한 진실 여부가 더욱더 큰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트위터에서의 팁자, 즉 팁 항아리는 이미 북미권 트위터 안에서는 기존에 모두 셋업이 되어 있는 기능이고, 이것은 트위터를 통해서 각종 캐시 앱이나 페이팔 혹은 벤모 등의 앱으로부터 결제를 진행받고 송금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트위터 지갑이며, 해당 시스템에 대해서 아마도 현재 비트코인 기반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출범시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일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그동안 앨런 머스크가 도치코인을 오랫동안 언급해왔기 때문에 도치코인이 가장 유력한 결제화폐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잠시 현재의 도치코인을 살펴보면 도치코인은 현재 약 1030억 개의 유통 물량을 갖고 있고 총 400만 개의 유저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점은 분배에 있어서 상위 535명의 지갑이 총 유통 물량의 약 82%를 보유 중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도치코인이 페이먼트로서 사용은 가능하지만 마이닝 수량의 한계가 없는 설계상의 약점으로 매우 과다한 인플레이션에 노출되는 단점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트위터 결제의 시작은 도입 초기에 트위터 자체 앱과 결합된 웹3 목적의 코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 페이팔과의 협업이 가장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아마도 여러 종의 암호화폐가 동시에 결제에 사용이 될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파이 네트워크에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긴 합니다. 중장기 로드맵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연말 정도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마음으로 채굴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네트워크 확장에 집중해온 코어팀과 파이오니어 자신을 믿고 함께 가는 길이 결국 성공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올해 최고 잘한 일은 건강을 지킨 것입니다. 건강한 연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